짝에도 쓸모없는 기생충 같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유산을 상속받아? 평생을 아버지 등골 빼먹고 살았잖아. 1년에 2번도 채 안 찾아오면서 효자 행세하는 형은 뭔데요? 우리는 285억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화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답답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속이 뻑 뚫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2년 10월 경기도 파주. 닥철수 어르신, 당시 75살. 평생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52살.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 은행빚 8억, 사채 4억, 총 12억의 빚더미. 민수 씨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땅이라도 팔아야 하나. 둘째 아들 박민호, 48살.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민호가 효자긴 한데 결혼도 못하고 저러니 안쓰럽네. 아버지 재산이나 노리는 거 아니가? 민호 씨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해 10월, 파주시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박씨 집안의 땅 5,000평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상 보상금 평당 500만 원 이상, 총 250억에서 300억 사이. 소식을 들은 민수 씨는 즉시 파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대박 났어요. 우리 땅이 개발지역이래요. 박 어르신은 담담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좀 보상을 받겠구나. 좀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에요. 최소 200억은 받을 거예요. 민호 씨도 놀랐습니다. 200억이요? 그래, 평당 500만 원만 받아도 250억이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너희 둘이서 반반 나눠 가져라.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반반? 각자 100억 이상씩? 민수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00억이면 빚 갚고 80억은 남네? 하지만 민호가 100억을? 민호 씨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억. 나한테? 형이 그걸 가만히 둘까? 식사가 끝나고 민수 씨는 민호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민호야. 응, 형. 솔직히 말할게. 나 회사가 좀 어려워. 그래? 빚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번 보상금에서 내가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민호 씨는 멈칫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하지만 내 상황이 절박해. 너는 결혼도 안 했고 쓸 데도 별로 없잖아.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내 사업도 하고 싶어. 너는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았잖아. 솔직히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민호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버지를 매일 모시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 공짜로 먹고 자면서 농사일 좀 도운 거잖아.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너는 기생충이야.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산 기생충. 민호 씨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은 1년에 2번도 안 오면서 무슨 효자 행세야? 내가 돈을 벌어서 효도했어. 너처럼 빈둥거리지 않았다고. 형, 돈이 다야?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게 효도 아니야? 그래, 그게 효도지. 그래서 30%는 줄게. 나는 70% 받을 거야. 민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법적으로도 장남이 더 받는 게 맞아. 아버지가 반반이라고 하셨잖아. 아버지는 모르셔. 내가 아버지 설득할 거야.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저렇게 변할 수가.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12년 11월 어느 추운 날, 민호 씨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 안녕하세요. 최정미라고 해요. 네? 누구신데요? 저는 옆 동네에 사는데요. 어르신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최정민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민호 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최정민은 박 어르신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에 사는 최정미라고 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 제가 이 동네를 지나다가 어르신께서 혼자 계신 것 같아서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 해서요. 박 어르신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허, 고맙소이다. 차나 한잔 하시구려. 최정민은 능숙하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을 오가며 그녀는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집, 하지만 땅이 높네. 개발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최정민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제분들은 어디 계세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하고 둘째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지. 아, 큰아드님은 자주 못 오시겠네요. 그렇지, 바쁘니까. 최정민은 민호 씨를 흘끔 보았습니다. 둘째는 결혼도 안 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그날 이후 최정민은 자주 박 씨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어르신,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거의 매일. 어르신,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박 어르신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럴 것 없는데 민호가 다 하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저는 혼자 사는 몸이라 시간이 많아요. 민호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오는 거지? 하지만 최정민은 항상 친절했고 아버지께 잘해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파주에 내려왔습니다. 형제간의 보상금 분배 문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낯선 여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미라고 해요. 어르신을 돕고 있어요. 민수 씨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저 사람 누구야? 옆 동네 사는 분인데 아버지 도와주러 온대. 민수 씨는 뭔가 찜찜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버지, 보상금 분배 문제는 법무사랑 상담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가 반반이라고 했잖아. 형님 말씀이 맞아요, 어르신. 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박 어르신은 두 아들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희들 왜 이러니, 형제끼리. 최정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형제가 싸우고 있네. 이런 집안이 제일 쉬워. 식사가 끝나고 최정민은 설거지를 하며 박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들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던데요. 요즘 보상금 때문에 서로 예민해져서. 어머, 보상금이요? 박 어르신은 개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정민은 눈이 커졌습니다. 285억이요? 응,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아. 최정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85억? 285억이라고? 이건 대박이야! 그날 밤 최정민은 집에 돌아가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고 있어. 아버지는 외로워하고. 완벽한 타이밍이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박을 터뜨리겠어. 최소 100억은 먹는다. 2012년 12월 최정민은 본격적으로 박 어르신께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어이구, 정미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민호 씨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아니다, 민호야. 정미 씨가 해준다니까. 최정민은 교묘하게 민호 씨를 배제시켰습니다. 민호 씨,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쉬세요. 제가 어르신 모실게요. 네? 민호 씨는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정민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정미 씨? 아드님들 요즘 보상금 때문에 많이 싸우시나 봐요. 박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네.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니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최정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들 어르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 큰아드님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보상금 소식 듣고 나서는 자주 오시죠.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드님도 솔직히 어르신 땅이 없었으면 진작 나가셨을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여기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정미 씨, 그건 좀... 어르신,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보상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박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최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달라요. 저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종미 씨, 어르신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죠.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최정민은 박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르신 곁에 있어 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정미 씨, 그게 무슨... 어르신을 좋아해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박 어르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10년. 그동안 외롭게 사셨습니다. 최정미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정미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것을. 새벽 5시였습니다. 최정미 씨? 최정미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르신이 밤에 불편하실까봐 제가 옆에서 돌봐드렸어요. 밤새? 네,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민호 씨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 어르신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 혹시 최정미 씨랑... 민호야, 아버지도 외롭단다. 정미 씨가 날 좋아한다고 했어. 민호 씨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민호야,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다오. 너희들은 결국 각자 인생을 살 거 아니냐. 아버지는 혼자 남는단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아버지 곁에 있을 거냐? 민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민호 씨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최정미가 아버지랑 뭔가 이상해. 뭐? 민수 씨는 즉시 파주로 내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민호야, 정확히 무슨 일이야? 최정미가 아버지 방에서 밤을 샜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 형, 어떻게 해? 일단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두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정미도 문제지만 민호도 견제해야 해. 민호 씨도 생각했습니다. 형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이 기회에 나를 더 밀어낼까? 형제의 균열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최정민은 그 틈을 완벽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정민은 이제 거의 매일 박씨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예 작은 방 하나를 쓰기 시작했죠. 어르신, 제가 여기서 어르신 모시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르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괜찮아요. 박 어르신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정민 씨가 날 돌봐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아버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알 필요 없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박 어르신은 화를 내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왜 정민 씨를 못마땅해 하냐? 혹시 질투하는 거냐? 네? 너도 알다시피 너는 결혼도 안 했고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살잖아. 정민 씨가 오니까 네 입지가 좁아지는 게 싫은 거 아니냐? 민호 씨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라면 왜 정미 씨를 그렇게 싫어하냐?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 명절, 민수 씨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새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새 커튼, 새 소파, 새 TV.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최정미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 큰아드님 오셨어요. 제가 어르신 살림 좀 정리했어요. 당신이? 네, 어르신이 너무 낡은 물건들만 쓰시길래 제가 제 돈으로 좀 사드렸어요. 민수 씨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최정민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처럼. 자, 어르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갈비예요. 드세요. 고맙네, 정미 씨. 민수 씨의 아내가 불편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식사 중 최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들한테 말씀드리세요. 보상금 이야기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민우야,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다. 네, 아버지? 보상금 받으면 일부는 정미 씨한테 줄 생각이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어르신은 단호했습니다. 정미 씨가 날 평생 돌봐주겠다고 했어. 그러니 당연히 몫을 주어야지. 아버지,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최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어르신과 저는 사실혼 관계예요. 뭐라고요? 저희 곧 혼인신고할 거예요. 민수 씨는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박 어르신도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지, 저 여자가 뭔지 아세요? 재산을 노리는... 닥쳐, 넌 1년에 몇 번이나 왔냐? 돈 때문에 지금 난리지?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는 보상금만 밝히고 있잖아.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우고. 아버지, 정미 씨는 달라. 날 진심으로 대해줘. 나이 차이도 신경 안 쓰고. 민호 씨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셨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재산 때문에 집에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됐다. 내 결정은 정해졌어. 정미 씨한테 100억 줄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져.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정민은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100억? 됐어. 그날 밤 형제는 밖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이거 어떡해? 형아, 이건 정말 심각해. 저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세뇌시켰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저 여자한테 기회를 준 거야. 형, 민호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형,
나도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동생을 기생충이라고 했지. 정말 미안해. 민호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도 힘들었던 거 알아. 나도 형을 이해 못 해줬어. 민호야, 이제라도 우리 힘을 합치자. 저 여자를 막아야 해. 형, 그런데 어떡해? 아버지가 완전히 저 여자 편이잖아. 민수 씨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저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어떻게?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저 여자가 누군지, 뭘 했는지 다 파헤쳐야 해. 그런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내가 낼게.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우리 힘을 합치자. 두 형제는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민수 씨는 서울의 한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정미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주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정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박 어르신께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가? 혼인신고서야. 우리 정식으로 신고해요. 정미 씨, 그건 좀... 어르신, 저를 믿지 못하세요? 최정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르신은 저를 그냥 가정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정미 씨. 그게 아니라... 그럼 혼인신고해요. 저는 평생 어르신 곁에 있을 거예요. 박 어르신은 흔들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혼인신고하자. 최정미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1단계 성공.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최정미는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뭔가? 재산증여 동의서예요. 재산증여? 네, 어르신이 저한테 100억을 증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박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100억은 너무 많지 않나? 최정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들님들 대신 평생 어르신을 모실 거예요. 100억도 적은 거예요. 하지만 아니면 어르신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용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야, 정미 씨. 그게 아니라... 그럼 서명하세요. 최정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미 씨? 최정미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르신을 사랑해요. 박 어르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겠어. 서명하지. 박 어르신이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민호야? 민호 씨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증여 동의서? 최정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건 어르신의 결정이에요. 당신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조종? 웃기지 마세요.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박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너는 항상 정미 씨를 방해하는구나. 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너는 질투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지. 아버지,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 당장 나가. 민호 씨는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아버지가 최정미한테 100억 증여 서류에 서명하려고 했어. 뭐? 막았어? 일단은. 근데 형,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셨어. 뭐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나가라고. 민수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당장 내려간다. 버텨. 다음 날 민수 씨가 파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최정미가 자물쇠를 바꿨어요. 뭐? 민수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최정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쉬고 계세요. 돌아가세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 저는 어르신의 배우자예요. 어르신이 아드님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르신께 직접 물어보세요. 잠시 후 박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돌아가거라. 아버지! 너희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정미 씨 말이 맞았어. 너희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 아버지! 돌아가! 다신 오지 마! 형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우리 어떡해...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아버지가...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시킨 거야. 우리가 증거를 찾아내야 해. 그때 민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그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민호야, 기회가 왔어. 가자. 두 형제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탐정이 가져올 정보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 정보가 전세를 역전시킬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서울 사설탐정 사무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 김철수 씨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놓았습니다. 박민수 씨, 박민호 씨. 최정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 탐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정미, 만 45세. 본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이력입니다. 2008년 인천의 한 독거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78세 박모 씨. 그녀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수원의 독거노인 이모 씨, 73세에게 접근, 3억 원 편취. 이번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무혐의 처리. 2011년 평택의 독거노인 김모 씨, 80세에게 접근, 7억 원 편취. 현재 재판 진행 중. 김 탐정은 사진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법원 판결문, 피해자들의 사진, 신문기사 스크랩. 총 5명의 노인에게 접근했고 그중 3명에게서 총 1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민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네, 6번째 타겟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죠. 285억 원. 민수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여자. 김 탐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가족들이 재산을 노린다고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면 노인은 가족을 불신하고 그녀만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혼인신고나 재산증여를 유도합니다. 돈을 빼돌린 후에는 사라지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 탐정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08년 피해자 박모 씨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사망하셨습니다. 2011년 피해자 김모 씨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현재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전율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년... 형,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가 재산을 넘겨받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이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사기 미수죄로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시겠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녀가 사기 수법으로 유도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김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녀의 본심을 녹음해야 합니다. 그녀가 노인을 속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을? 네.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추궁해서 실토를 받아내거나.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도 못 들어가요. 자물쇠가 바뀌었어요.
김 탐정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하세요. 자물쇠 전문가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민수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탐정은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집안 어디든 숨겨두세요. 최정미의 드라가 모두 녹음될 겁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할 수 있을까? 민수 씨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버지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래, 형, 해보자. 그리고 민호야, 응?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기생충이라고 했지? 정말 미안해. 민호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형이 힘든 걸 이해 못 해줬어.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김 탐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작전을 짜자. 작전? 응, 저 여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작전. 두 형제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먼저야.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 어떻게? 최정미가 외출하는 시간을 노려야 해. 넌 파주에 있으니까 저 여자 동선을 파악해. 알겠어.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해. 유리한 상황? 민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 여자는 욕심이 많아. 100억도 모자라서 더 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야. 보상금이 실제로는 500억이라고. 민호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욕심을 더 내겠지. 그리고 조급해질 거야.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돼. 형, 대단한데? 민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욕심쟁이들의 패턴은 다 비슷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 당장 오늘부터. 시간이 없어.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나 최선을 다할게. 우리 함께하자. 아버지를 지키자. 응. 두 형제는 주먹을 맞부딪혔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초, 민호 씨는 파주로 돌아와 최정미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최정미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형, 기회는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야. 알겠어. 내가 자물쇠 전문가랑 연락해볼게.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최정미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분 후, 민수 씨가 자물쇠 전문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네, 5분이면 됩니다. 전문가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녹음기를 설치하자. 두 형제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거실 TV 뒤에 하나, 아버지 방 서랍 뒤에 하나, 부엌 찬장 안에 하나. 총 3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형, 아버지는? 아버지 방에 계셔. 들어가 보자. 두 형제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박 어르신은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네, 아버지, 저희예요. 너희들 왜 왔냐? 가라고 했잖아. 민수 씨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최정미는 사기꾼이에요. 뭐? 민호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은 전과자예요.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전과가 3번이나 있어요. 박 어르신은 서류를 보셨습니다. 판결문, 신문기사, 피해자 사진들. 이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저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박 어르신의 손이 딸렸습니다. 그럼 정미가 날 속인 거냐? 네, 아버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박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아버지 아니에요. 저희도 잘못했어요. 저희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저 여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정미가 돌아온 것입니다. 형, 큰일 났어. 빨리 숨자. 두 형제는 아버지 방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최정미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고기 사왔어요. 박 어르신은 최정미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정미 씨. 네, 어르신? 당신 날 속인 거요? 최정미는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전과가 있다며 노인들한테 사기친 전과. 최정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 아니오. 최정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들켰네요. 뭐? 네, 맞아요. 저 전과 있어요. 노인들 돈 뜯어먹고 살았죠. 박 어르신은 경악했습니다. 정미 씨. 어르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어르신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사랑? 그런 거 없어요. 누가 30살이나 많은 늙은이를 사랑해요. 정미 씨. 어르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어르신은 저한테 증여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뭐? 최정민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르신 서명 있죠? 법적으로 유효해요. 100억은 이미 제 거예요. 박 어르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어젯밤에 수면제 타서 드렸거든요. 그 사이에 어르신 손잡고 서명받았어요. 악마 같은. 악마? 맞아요, 저. 악마예요. 그리고 어르신은 바보였고요. 최정민은 웃었습니다. 솔직히 어르신도 우스워요. 자식들은 서로 싸우고 외로운 늙은이는 젊은 여자한테 섭고 딱 호구였죠? 옷장 안에서 듣고 있던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미 씨, 한 가지 물어보겠소. 뭔데요? 당신은 양심이 없어? 양심? 그런 거 먹고 사나요? 돈이 최고죠. 그럼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건가? 그럼요. 이번에 100억 챙기면 해외로 나갈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죽겠죠. 당신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요. 벌? 어르신, 법은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미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순간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가 나왔습니다. 그래? 증거가 없다고? 최정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민수 씨는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네가 한 말 다 녹음됐어. 뭐? 돈 뜯어먹고 살았다. 어르신을 이용했다. 수면제 먹여서 서명받았다. 다 녹음됐다고. 최정민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민호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한테 전화하는 중이야.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사기꾼을 신고합니다. 파즈 씨. 최정민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비켜! 너는 이제 끝이야. 최정민은 주저앉았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최정미 씨죠.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녹음 파일과 서류 위조 증거가 있습니다. 가시죠. 최정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최정미가 끌려간 후 박 어르신은 침대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바보야. 저런 여자한테 속다니. 박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 아버지, 너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냈잖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민수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어요. 저희가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저 여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민호 씨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요. 박 어르신은 두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화해한 거냐? 네, 아버지, 저희 이제 안 싸워요. 형하고 제가 힘을 합쳐서 저 여자를 잡았어요. 박 어르신은 감격하셨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아버지를 지켜줘서.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정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여러 노인분들의 통장과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어르신 명의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최정미 계좌로 이체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벌써 돈을 빼돌렸군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동료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료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가 수사 중입니다. 악질들이네요. 네, 어쨌든 최정미는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위조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 씨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최정미는 조직폭력배랑 연결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대. 진짜? 응. 우리가 제때 막지 못했으면 아버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호 씨는 전율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잘한 거야. 한 달 후 법원. 최정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정미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사랑을 가장해 신뢰를 얻은 뒤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한 분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8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콱!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정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년이라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억울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끝났어. 응, 드디어 끝났어.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형,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버지 말인데 중간부터는 최정미를 의심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혹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 아닐까?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지 아니면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지.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럼 아버지는 일부러 저런 연기를 하신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민호 씨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게,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신 거지. 두 형제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달려가기 위해서. 파주, 박씨집. 민수 씨와 민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판결 나왔어요! 박 어르신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 징역 7년이래요. 그리고 배상금 18억! 18억? 네, 다른 피해자들 몫까지 합쳐서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박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종이가 실현된 것 같아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중간부터 최정미를 의심하고 계셨어요? 박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너무 쉽게 속으신 것 같지 않아서요. 박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네? 정미가 처음 왔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 너무 친절한 게. 너희 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서 생각했지. 진짜 위기가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박 어르신은 두 아들을 보셨습니다. 돈 때문에 계속 싸울까?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힘을 합칠까? 아버지, 다행히 너희는 후자를 선택했어. 서로 화해하고 힘을 합쳐서 저 나쁜 여자를 잡았잖아. 민수 씨와 민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신 거였군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회였지. 너희가 진짜 형제를 되찾을 기회. 박 어르신은 두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형제가 힘을 합치면 어떤 악당도 이길 수 없단다. 너희가 그걸 증명했어.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왔어. 285억. 이 돈을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 142억 5천만 원씩.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이 돈을 받고도 1년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를 보러 와야 한다. 약속하겠냐? 민수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주말마다 올게요. 회사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호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여기서 살게요. 아버지 곁에서요. 민호야, 너는 이제 결혼도 해야지. 아버지랑 가까운 곳에서 살 거예요. 매일 뵐 수 있게요. 박 어르신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3개월 후, 보상금이 정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의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민호 씨는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의 딸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두 형제는 약속대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하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년 후 2014년 가을, 최정미가 보육 후 다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대전의 한 노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와 민호 씨가 미리 경찰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재범할 겁니다. 감시해 주세요. 경찰은 최정미를 미행했고 그녀가 노인에게 접근하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최정미, 보호관찰 위반과 사기 미수로 체포한다. 최정미는 절규했습니다. 놔줘! 내가 뭘 잘못했어! 전과자가 또다시 노인을 노리다니 이번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최정민은 다시 구속되었고 이번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수 씨와 민호 씨는 통쾌해 있습니다. 형, 저 여자 또 잡혔대. 그럴 줄 알았어.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이번엔 10년이래. 잘됐다. 10년 동안 반성하겠지. 두 형제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2025년 현재. 박 어르신은 86살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손자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민수 씨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파주로 내려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민호 씨의 카페는 파주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은 아버지 댁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2025년 3월 박 어르신의 생신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 씨 가족, 민호 씨 가족, 친척들까지. 케이크 앞에서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하겠다. 내 아버지, 12년 전 우리 집에 큰 위기가 있었지? 네, 최정미 사건이요. 그래, 그때 아버지는 너희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응.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너희는 서로 손을 잡았어. 그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박 어르신은 두 아들을 보셨습니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아버지, 너희가 그걸 깨달아줘서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어요. 민호 씨도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저희는 계속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형이랑 화해했어요. 박 어르신은 호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재산은 285억이 아니었단다. 네? 진짜 재산은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100살까지 사세요. 박 어르신은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년 전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형제.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기꾼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85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그것을 노린 악질 사기꾼, 그리고 돈 때문에 갈등하던 형제. 하지만 진짜 적이 나타났을 때 형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이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노려서 사랑을 가장하고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가족이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악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형제가 힘을 합치면 세상의 어떤 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화사연이었습니다.